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늦잠 잤어요. 시급했네. 예, 지금 일어났어요. 예, 그치만 또 암시랑도 안 한 것처럼 또 우리 잘할 수 있다, 그죠?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도, 진도를 잘 나갔죠, 그죠? 오늘 해야 될 거는 220페이지 보시면 역할과 목표의 확인, 역할과 목표의 확인. 여기서 되게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 오늘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맨날 중요하다. 그죠? 여기서 220페이지에 보면 호흡이 마치 심신의 융합을 도와주듯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사명서를 쓰고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늘 평소에 호흡을 하는 어, 루틴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냥 바로바로 생각 있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세 번 호흡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루틴 습관화시키면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호흡해라, 호흡해라. 집중.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홈미팅을 하기도 하죠. 그때도 여러분 혼자 한 두세 번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집중 잘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호흡이 마치 심신의 융합을 도와주듯 글로 쓰는 것은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사명선언을 글로 쓰고 여러 군데 붙이라고 했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 내가 봐도 어설픈 그거라도 눈에 붙여놔야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죠?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 붙여놔라. 그러면 내가 글로 쓰는 순간, 그리고 글로 쓴 것을 내가 읽는 순간, 나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활동이 일어난다. 우리 신경적으로 근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몸이 신체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머리에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죠? 자꾸자꾸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 마음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우리 맷집이라 하죠. 맷집. 맷집. 그래서 저는 근데 머리에 근육도 진짜 많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이제 이런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시키는 것은 머리 근육을 엄청 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또 글로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시켜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를 부분으로 분할해 주기도 한다. 어, 내 삶이 한눈에 보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이기도 했다가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머리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요. 수용성이 좋아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경제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뭐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훌륭한 것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탁탁 끊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반발이 오고 그거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뭐 요런 느낌 있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내가 오뎅 얘기했는데 뭐 오뎅 얘기를 막 더 뭐 내가 뭐 얘기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그냥 얘기가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성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육이 없는 사람. 뭘 못해 그런 사람은. 근데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술술술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어, 머리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 머리 근육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추임새를 굉장히 잘 넣는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음, 그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게 좀 높은 편이고. 그죠? 이게 자네 우뇌랑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동훈 리더님은 그게 좀 약하죠. 그럼 느끼죠? 상담받으면. 음. 이동훈 리더님이랑 상담받으면 조금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막히지 않아요? 좀 막혀요. 갑자기 저랑은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틀려요.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 221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 나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해요. 특히 이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름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름 모든 사람이 다, 진짜. 근데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또 굉장히 적어요. 이번에 그 2023 트렌드 코리아 그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항상 그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죠?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10가지 키워드 매해 발표합니다. 이렇게 서점 가면 책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아마 베스트셀러 돼 있을 건데 그 책이 10월 달에, 10월 말에 항상 나오거든요. 10월, 11월, 12월은 항상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데 10가지 키워드로 한 해를 정리합니다. 다가올 해를 정리해 주는데 트렌드를. 그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나머지 9개 키워드를 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첫 번째 키워드 안에 9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만 알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번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이에요. 평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평균이 실종된 이유가 뭔데? 극단적인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 우리나라가 평균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평균이란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 뭡니까? 100점 맞은 애하고 빵점 맞은 애하고 우리반의 평균 n분의 1로 n빵 하니까 뭐 평균이 뭐 56점이다 60점이다 이거잖아요. 그 평균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 반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는 1등이 50명이고 꼴찌가 50명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평균 나오겠죠. 50점. 맞잖아. 100점 50명, 빵점 50명이면 평균 50점이죠. 근데 실제 50점 맞은 사람은 그 반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란 말이 실종됐다. 이게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단어예요. 2023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균이 실종되는.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웃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통계라는 것이. 통계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통계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는. 웃긴 거죠. 어. 엄청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노력합니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노력하는데 이 성공적인 인생을 실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 없다. 내가 볼 때 엄청 적다. 어, 그건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저는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고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다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음.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첫날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죠? 어,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왜 그럼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두뇌를 조금 공부하면요. 엄청나게 이해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 저 개인에게 누가 한 대 때리고 갔어. 그럼 저한테는 엄청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가 한 대를 폭력을 썼어. 때리고 갔단 말이야. 그 누가 나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어. 그렇죠? 그럼 나는 하나의 좋은 일과 하나의 나쁜 일이 제 개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30분 지나가지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엄청나게 감동적인 칭찬을 해준 건요. 온데간데 없고. 그 내가 그래요, 내가. 어떤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온데간데 없고 저 새끼가 내 때리려고 갔어요. 저 새끼가 내 때렸어요. 이것만 사흘날 밤이 생각이 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친다면 한 대 얻어맞았고 진짜 한 개 받았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쏘쏘해요. 이게 정상인데 인간의 두뇌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 긍정적이었던 것을 휘발성이 엄청 강하고 내 개인이 상처가 되는 힘들었던 것은 그걸 생각하고 생각해내고 내 머릿속에 잔재하는 것이 17배 강하다. 그래서 17대 1.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17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평균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가 되려고 하면 긍정적인 좋은 일이 17번 일어날 때 부정적인 일 한 번 일어나면 내 심리 상태는 고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비슷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고요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고요합니까? 안 고요하죠. 왜? 17대 1이라서 고요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아무도 고요한 사람이 없어요. 고요해질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기록을 하면요. 그렇대요. 이거는 뇌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애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것들 다 가만히 있는데 내 혼자 지금 일에 난리다. 살려고 난리다. 뭐 아무튼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원래 내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부정적인 일은 가만히 두고 긍정적인 일어난 일 한 개, 하나의 긍정적인 일을 17번 불려야 이됩니까?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16번을 불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17번, 16번이죠. 한 번이 일어난 일이니까 한 번 일어난 그 긍정적인 일을 16번을 되새김질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나는 17대 1로 부정적으로 느낀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17대 1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명 선언문을 써놓고 적어도 여러분 17번 막 나는 한 번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느낌임 느낌.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사명 선언문을 글로 쓰고 17번을 나는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100%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다짐을 매일 17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매일 17번. 자,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자기 사명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어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자기만의 문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지침서 같은 게 있다고요. 꼭 사명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승현 만나 이 야구 선수. 제 친한 분이 삼성 구단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 이 실화. 어, 정말 그 모자에 보면요. 항상, 까먹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뭐, 진짜. 자기가 모자를 딱 이렇게 구단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네임펜으로 그거를 써서 딱 쓴대요. 어, 이승엽이. 제가 그거를 제 지인한테 들었거든요. 같은 구단에 있었던.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다 그런 게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역할별로 그 사명서가 있다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그분은 이제 야구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크고 깊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린 요거 이제 좀 해결했어.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적인 삶의 필수적인 조화 균형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자, 성공이라는 명분 하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명서를 자신이 인생에서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로 세분화하고 각 역할 분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균형 때문이에요. 균형. 여기서 균형을 별표 100개를 치세요. 별표 100개. 만 개를 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목표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큰 나의 어떤 내 삶의 지침서 같은 것을 쓰죠. 음, 쓰고 나서 딸로서, 부모로서, 이제 내가 우리 엄마의 딸로서, 부모로서, 동료로서, 뭐 친구로서 역할을 내가 원하는 어떤 어, 그 목표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 3스텝으로 써야 된댔죠. 첫 번째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과업, 두 번째는 성취 목표, 어, 세 번째는 뭐야 공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뭐냐면 자 중요합니다. 자 박주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내가 우리 엄마의 딸로서 어 과업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역할, 내가 우리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과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의 딸로서의 역할의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좋아. 그리고 우리 엄마 딸로서의 제가 성취를 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과업,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그걸 또 안 해. 또 무엇을 해? 우리 엄마의 딸로서의 공헌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인으로서의 또 엄마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은 다 내버려 두고 우리 엄마의 딸로서 공헌, 우리 막 외삼촌들 챙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 친정아빠였어요. 대표적인 우리 친정아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딸한테 용돈은 안 주고 너네 집 딸한테 용돈 주는 아빠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 자,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 친정아빠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오죠? 또 대표적인 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 역할에만 몰입한 채. 그러니까 아의 교육, 뭐 내 귀한 자식 막
어떤 엄마는 아예만 남편이고 뭐 시댁이고 뭐 다 없어. 친구고 뭐 자기 건강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 아예 막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균형이 깨져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밸런스, 균형. 어. 느낌이 옵니까? 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음. 그래서 몰빵 금지, 몰빵. 몰빵 금지. 내가 한번 그 과업을 잘하고 거기 목표까지 가면 이게 골고루 골고루.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골고루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골고루를. 근데 하나 몰빵은 안 된다고. 나는 우리 엄마의 딸로서만 살 거야. 남편이고 아고 뭐 동료고 친구고 다 필요 없어. 난 이것만 해내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 엄마로서만 살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3개 이상.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친구로서 뭐 성도로서 뭐 전 세계 뭐로서 이렇게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개는 무조건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3개. 4개면 제일 좋고 5개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 3개는 뭐예요?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남편의 부인으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 제가 그때 스티브 잡스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제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 목표에 대한 끝도 내가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 갔다 와보는 거. 내가 아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순차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이아몬드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미 성취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3%인데 다이아몬드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좀 특별한 3%입니다. 진짜로. 어.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은 조금 믿음이 다르죠. 행동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도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그 난리 부리고 엄청 독하게 했잖아요. 자신의 혼외자식이 있는 거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근데 그걸 인정 안 했죠. 본인이 혼외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혼외자식, 지금 부인이 아닌 혼외자식이 있는 것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1달러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언제 모든 걸 정리했어요? 본인이 이제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췌장암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제는 100% 손 쓸 수 없어. 이제 끝이야라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일본으로 뭘 인정했습니까? 혼의 자식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은 내가 왜 반드시 3가지 역할에서는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 반드시 균형을 이루셔야 성공적인 삶이다. 거기에 좋은 동료도 들어가면 더 좋아요. 4가지. 이 4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린 죽을 거고 그 죽을 때 가장 먼저 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가마사성이라는 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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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또 사명선언문 잘 쓰셨겠지만 쓰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가장 큰 비중은 출발과 끝은 가족, 가족에 대한 역할, 가족에 대한 성공, 가와만사성이셔야 됩니다. 자, 그쵸? 그래서 스스로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동료로서 역할을 파악하셔야 돼요. 2번째,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엄마로서 10년 뒤 내 모습은 이거야.
내가 딸로서 10년 뒤 내 모습은 이거야. 내가 부인으로서 10년 뒤 내 모습은 이거야.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 자, 우리는 이 단계에서 다시 상상력과 창의력, 양심 그리고 영감을 얻기 위해 우뇌 오른쪽 뇌를 쓰셔야 된다. 오른쪽 뇌를 쓰는 건 뭐라고요? 상상하고 다짐하고. 상상하고 다짐하고. 어제 했죠. 우리가 상상하고 다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224페이지에 보면 습관 3이 뭐냐면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소중한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소중한 걸 어떻게 먼저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지 A가 소중한지 B가 소중한지 내가 아직 인지가 안 됐어. 근데 내 시간 테이블 소중한 건 이제 시간 관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간 관리 실제를 그걸 만들어낼 때 내 시간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나에게 소중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소중한 게 뭔지 아직 사명이 안 서, 그러니까 역할과 목표가 없으면 제3의 습관으로 넘어갈 수 없다. 2의 도미노가 3의 도미노를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오늘 내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요거 하는 동안 사명이 조금 한 이틀 3일 안에 이번 주말이면 좋겠다. 오늘 금요일이죠. 맞나? 이번 주말에까지는 사명을 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러분 둘둘삼삼 좀 모이셔가지고 이 사명에 대한 이 얘기를 좀 나누셔서 좀 눈에 보이게 좀 쓰시는 것까지 작업이 되시면 어, 굉장히 좋겠다. 예, 그런 숙제를 좀 드립니다.